눈을 떴다. 8시다. 괜찮은데? 성공적인 하루가 되겠어. 조용하다. 10시 반이었다. 그때 일어났어야 됐다. 아이고. 스와이프, 스와이프, 스와이프. 와, 뭐야? 나는 기분의 노예다. 아씨, 개웃기네.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기분과 상황에 너무 쉽게 좌우되는 나. 환경을 바꿔야 된다. 아우 씨. 나는 톰미쉬의 비트 테이프 2를 반복 재생하는 것으로 하루에 반전을 부여할 외출을 준비한다. 넉넉한 사이즈의 자켓을 걸치고 무심한 표정으로 도시를 활보하는 시티보이가 되는 기분이랄까? Never floated off to find some real escape today. Saying it right away. Going for the eternal flame. I'ma do whatever it takes. Oh, today. 기분의 노예 경력직으로서 미래 나에게 충고 한마디 한다. 우울한 날에는 깝치지 말고 제발 나가서 걸으라고. Then I woke up that day, put my feet on the ground, tell them hear what I say, the energy is profound. Today, saying it right away, going for the eternal. 뒹굴거리기만 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닌 내가 좋아하는 시간을 나만의 속도로 즐길 줄 아는 멋쟁이 시티보이라고 호소하고 싶다는 말이다. Going for the eternal flame. I'ma do whatever it takes. 저희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1부에서는 처음에 왜 뮤지션이 매거진을 창간을 했을까 그 기획부터 좀 쭉 이야기를 나눴었고, 이번에는 이제 막 이번 주에 발행이 된 따끈따끈한 층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 투 커버로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주제가 웨이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 선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의 그 발행인의 글이 이제 저희 잡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그곳에 제가 항상 이제 매 호마다 왜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써놓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도 그 어떤 뉴스를 보다가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뉴스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에서 1년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는 사람보다 아예 안 읽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게 작년의 뉴스였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읽는 사람보다 많아진 첫 해가 된 거예요. 2023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낙심했죠. 뭔가 사양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잘못된 믿음이었나 하는 어떤 좌절감 같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 자체도 이제는 하나의 서브 콘텐츠처럼 느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즘에 뭐 스피드업이라고 하나요? 아예 그런 릴스나 쇼츠나 뭐 이런 틱톡을 위해서 더 속도를 빨리 감은 음악들이 일부러 출시를 해서 2배속 음악을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악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그냥 어떤 즐거움을 주는 매체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서 여러모로 낙심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사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말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희 지금 옆에 김정현 에디터라든지 뭐 김혜서 에디터 그리고 뭐 남필호 편집장님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뭐 우리가 같이 매거진을 만들던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처음 3년 전에 이거 BGM 회의할 때 똑같이 한탄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책을 안 읽어, 사람들이 음악을 너무 안 들어.
그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듣게 만들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아,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이 더 힘들다면 더더욱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힘을 내자. 그래서 이 웨이크업이라는 주제 자체가 잠에서 그냥 이렇게 깨우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정신을 차리자.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번뜩 정신을 차리고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뤄보자. 이런 의미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3호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세부 콘텐츠를 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이 주제가 매력적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잠에서 깨다라는 가장 1차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걸 뭔가 정신을 차리다 혹은 어떤 것을 시작하게 하다, 움직이다, 활기를 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뻗어나갈 여지가 많은 단어이자 또 의미였던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 한 권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야 된다면 이 주제 자체가 되게 좀 확장성이 있는 이것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창간호 때부터 보여드리면 창간호 주제는 데이 오프, 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슬립레스, 그러니까 잠들지 않는 밤에 우리는 어떤 음악을 듣고 그때 무슨 일들이 있냐를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순서가 슬립레스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또 마침 저희가 이번에 발행이 돼서 나온 시기가 딱 모든 게 깨어나는 어떤 이 봄이라는 계절하고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좀 밝고 활기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였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은 모든 콘텐츠는 만드는 사람들의 뭐 이상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믿는 방향을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제가 요즘 어떤 마케터, 어떤 브랜딩 관계자들은 어쩌면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초에 원하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방향을 벗어나서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방식을 찾고 뭔가 조회수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바이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이자 마케팅의 목적이라면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적으로 타협의 여지 없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옳다고 믿는 그게 아닐지언정 나는 옳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서 타인에게 닿게 만드는지를 고민하는 게 브랜딩이고 마케팅이지 그걸 변화시키거나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포장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3권이기 때문에 그저 이 BGM 매거진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가 저는 매호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한테도 굉장히 약간 의미가 있는 3호이고 저도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인쇄된 걸 이제 처음 받아본 다음에 뭐랄까 진짜 처음 1호 받아들었을 때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지. 그 다음에 앞으로 몇 권을 더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도 힘이 닿는 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곡이라도 어떤 한 사람한테 음악을 닿게 만들고 음악이라는 걸 마음으로 진짜 와닿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늘 수 있을 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3호 자체가 오늘 오신 분들도 다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안 읽으셨다면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구매하시겠어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창간호 때부터 조금 주제를 잡는데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나눴었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 일상 속에 음악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 그 질문을 토대로 우리가 주제를 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데이오프가 처음 나왔던 것도 우리 일 안 하고 쉬는 날에 항상 음악이 함께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은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있고
그때 무슨 음악을 듣지 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 후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잠이 엄청 안 올 때도 뭔가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 잠이 안 오는 밤에 사람들은 뭐 하고 있지? 무슨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까? 이러면서 또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 호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뭔가 활기가 필요한 순간에 그런 거를 좀 독려해주고 우리한테 그걸 불어넣어주는 음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한 순간은 또 사람들 각자한테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 2호도 물론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번 3호가 저희한테는 조금 더 나아진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스스로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단어의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디오 에세이에 나왔던 늦지막히 집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뭔가 나쁘다 아니면 일찍 일어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그게 모두가 일어나는 시간, 깨어나는 시간, 어떤 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을 펼치는 순간에 독자들은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좀 대입해서 힘이 되거나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3호가 되게 좀 재밌게 나왔다고 느껴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3호 콘텐츠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1, 2, 3호를 만들면 사실 이번 호가 가장 강렬한 커버를 또 자랑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눈을 보고 구매 욕구가 많이 불러일으킨다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런 효과를 이제 듣고 싶어서 네. 제가 그걸 듣고 이제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실리카겔이 사실 또 공교롭게도 굉장히 요즘 뭐 실리카겔 덕분에 뭐 밴드의 붐이 오니 많이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가 또 이번에 화보와 이렇게 커버로 장식을 했는데 실리카겔 화보 그 인터뷰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리카겔의 화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제가 담당 에디터로 이제 이 꼭지를 같이 만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실리카겔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뭐 화보들이나 이미지들을 다 서칭을 하고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인터뷰들을 막 찾아보다가 멤버들이 사실 되게 그 음악 자체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되게 개구지고 위트 있는 친구들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 만화를 또 똑같이 애독자길래 그런 형태의 어떤 느낌을 좀 같이 실어보고 싶어서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친구들과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이 친구들은 항상 뭐 멋있게 옷을 차려입긴 하지만 동묘에 데려간 다음에 본인들이 그냥 막 마음껏 옷을 집어서 골라보자. 그런데 그게 내 옷이 아니라 한 사람씩 다른 멤버의 옷을 골라서 그 옷을 입혀주고 그걸 고른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각자 4명이 서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진들도 굉장히 재밌게 찍혔고 실리카겔 이 친구들도 처음 화보를 본 다음에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이제 이 컷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메인 컷인데 이 뒷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앞면이 이제 그 보컬인 한주 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그 친구들을 깨워서 바라보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실제 멤버 3명과 이제 동묘에 있는 할아버지 2분을 같이 실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이제 그 편집장님께서는 실리카겔의 존재를 잘 모르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리카겔이라는 엄청난 밴드를 섭외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사진을 보신 다음에 편집장님이 생각보다 멤버들이 나이가 좀 있네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예, 뭐 생각보다 20대 초반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은 섭외한 겁니다라고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는 화보가 안에도 또 많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친구들한테 저는 뭐 진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멤버는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그 아마 한주 씨가 누구였더라? 네, 한주 씨가 천추 씨, 그 기타 치는 천추 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달팽이 같다고 대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달팽이 같냐고 했더니 그냥 모든 게 달팽이 같대요. 그리고 뭔가 집을 등에 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천추 씨의 작업실에서 모두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집 같은 존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동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한 번은 뭐 이상한 강아지 그 종을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독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3호에서 이 화보를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실리카게는 이제 작년에 너무 큰 상들을 많이 받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밴드가 됐는데 이런 화보를 영원히 찍지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슈퍼스타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을 거고, 네, 저희가 찍어낸 화보가 아마 영원히 남지 않을까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지션 인터뷰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선우정아님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뭔가 현장에는 저는 있지 못하고 서면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는데 선우정아 씨한테는 어떤 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까 저도 되게 저희 웨이크업 대주제 안에서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던 뮤지션, 아티스트 선우정아의 이미지는 항상 그 무대 위에서의 강렬함이 가장 먼저 좀 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아티스트들은 그 자연인으로서 그 일상적인 모습이 되게 친근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선우정아라는 아티스트는 유독 그 아우라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고 실제로 레퍼런스들을 서치를 했을 때도 대부분의 매거진 화보라든지 이분의 어떤 평소 스타일링이라든지 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화려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도 굉장히 진지하고 좀 음악이라든지 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서 오히려 그러면 이분의 일상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쉬는 아침에는 뭘 할까? 라는 질문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제 서면 인터뷰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들을 여러 개로 나눠서 구성을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그렇게 달리고 소리 지르고 엄청난 화려한 효과들과 함께하는 무대 위 전후에는 어떤 되게 편안하고 휴식 같은 일상을 보내는지 그런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사실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 그 돌아오는 답변에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뭔가 표정을 보면서 서로 핑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딱딱하게 오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거를 쓰려면 사실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다 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 그냥 단답형으로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했던 화면 인터뷰 통틀어서 사실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하나하나 질문에 진심으로 뭔가 내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들려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고 제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화보도 그 무드가 고스란히 투영이 돼서 그게 또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촬영할 때도 선우정아 씨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자기만의 색깔이 강한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선우정아 씨의 사진도 아마 앞으로는 이런 사진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내추럴하게 잘 찍었고 저희가 웨이크업이라는 주제에 맞게 정말 최대한 날것의 느낌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약간 긴장을 하신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좀 더 릴렉스한 상태에서 찍고 또 이제 촬영하는 그 포토그래퍼와 좀 둘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촬영을 하거나 하면서 되게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의 컷들이 좀 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도 뭐 인터뷰나 그날도 옆에서 현장에서 봤지만 실제로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있는 분이고 그럼에도 또 되게 편하게 주변을 해주시는 분이어서 좀 굉장히 기분 좋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아까 1부에서도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좀 BGM 매거진이 갖고 있는 방향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콘텐츠가 에세이하고 코멘터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멘터리 섹션도 직접 섭외랑
진행을 하셨는데 네. 5분의 인터뷰, 그러니까 다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라기보다는 되게 자기 그냥 일상을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싣는 코너예요. 그거 진행하셨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코멘터리는 저희가 BGM을 만들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의 색깔이 많이 담겨 있고 다른 매거진에선 담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갖게 된 코너입니다. 그 섹션 같은 경우엔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고등학생,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 뭐 이렇게 평소에 인터뷰를 굳이 잘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일상을 물어보고 그분들의 좀 듣는 노래들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웨이크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업군으로 얘기를 이제 사람을 선별을 했는데 댄서 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도 계셨고 요가 선생님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게 엄마라는 직업으로 인터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냥 30대 여자분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엄마라는 직업을 가지고 깨어나는 일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인터뷰와 듣는 음악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음악을 이 모빌에서 나오는 음악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만 드려도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그걸 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태어난 지 한 50일 미만의 아이들이 보는 모빌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같이 담겼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도 있다고 느껴졌고요. 실제로 많은 인터뷰들이 기억에 남고 그래 뭐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유명세에 기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이분들이 어쩌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분들일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그냥 누구나 얻게 되는 자기만의 인사이트들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맞아 끄덕끄덕 하면서 그냥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많이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분들을 대하고 직접 이제 아까 서면 인터뷰랑 뭐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스킨십을 하면서 가까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는 누구에게나 우리는 들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엄마로 인터뷰를 하셨던 그 여성분께서도 어떨 때 당신의 인생이 갑자기 그냥 여자에서 이제는 엄마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느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너무 아무런 고민 없이 어디 갈 때 옆에서 누구 엄마라고 자기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나의 호칭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고 느껴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냐고 물었을 때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변화 앞에서는 그걸 어떻게 잘 해나가냐가 나한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변했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나한테 당면한 일들에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되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뭔가 우리가 살면서 앞날을 되게 많이 고민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미션들을 그냥 빨리 컴플리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와닿을 수 있는 곳이 있을 텐데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이번에도 그 코멘터리 섹션을 통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살면서 깨닫는 점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어가지고 전 너무 좋았고 이 섹션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소개드리면 제가 담당을 해서 진행했던 코너 중에 푸드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거였냐면 주제가 이제 아침 일찍 깨어나는 얼리버드 6분 각자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갖고 있는 6분한테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최애의 아침 식사가 뭐냐라는 거를 물었고 그때 아침 먹으면서 듣는 음악은 뭐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였는데 정말 제가 어떤 특정하게 이런 류의 음식으로 해주세요라고 묻지 않았는데도 하나도 안 겹치고 다양하게 온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어제 먹다 남긴 피자 2조각이 내 최애 아침 식사다라고 대답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에 치즈바이트 추가한 거를 자기는 한 판이 있으면 무조건 2조각, 3조각을 남기고 먹은 다음에 그거를 다 냉동을 시켜놓고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동시켜서 커피랑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때 듣는 되게 경쾌한 R&B 음악 같은 걸 이제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평생 이제 자기는 요리를 해본 적이 잘 없고 보통 직장 다니고 할 때는 그냥 집에서 다녔으니까 집에 있는 밥 먹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뭔가 이것저것 뭐 남들 먹는다는 대로 샐러드라든지 뭐 이런 걸 먹으려고 보니까 도저히 아침에 힘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이제 본가에서 슬쩍 해온 어떤 그 엄마 그 반찬이라든지 이런 거랑 뭐 누른 밥 같은 거를 해서 먹을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더라 뭐 이런 분도 계셨고요. 되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되게 서양식으로 가정 아침을 항상 같이 먹는 그 환경에서 자라신 분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버터와 소금과 사워도우와 이런 것들을 넣고 항상 이렇게 아침에 그거 브런치를 차려 먹는데 재밌는 건 그분이 카페를 하시는 분인데 카페를 하시면서 굉장히 비싸고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시는 분인데 집에서는 그냥 드립백 대충 내려가지고 먹는다. 절대 자기는 집에서 뭐 드립 도구를 쓰고 그라인더를 쓰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다 갈려있는 거 그냥 부어가지고 먹는 게 자기는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어가지고 6분의 아침 풍경이 자연스럽게 다 그려지는 거? 그 음악 스타일도 조금씩 달랐던 게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저희가 BGM 안에서 담고 싶은 컨텐츠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마다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음악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게 결국은 뭐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말씀해 주셨던 뭐 푸드 코너도 그렇고 제가 했던 코멘터리도 그렇고 또 이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공간들을 물론 여기저기 소개된 적도 있는 공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요즘 여기가 핫합니다. 여기가 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라는 이야기 말고 소개된 걸 언제쯤 봤을까? 라고 떠올려 보면 저 스스로도 그런 공간 소개를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어디에 뭐가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요즘에 어디 뭐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곳은 이래서 좋습니다를 그냥 말해주는 컨텐츠를 저희는 담고 싶어서 정말 그 플레이스 컨텐츠도 저는 이번에 보면서 너무 좋은 공간들이 많이 실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플레이스 컨텐츠도 이번에 잡았던 거는 좀 제가 실제로 서울에 살면서 되게 대도시에 사는 것의 이점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게 내가 뭔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뭔가 영감을 얻고 싶어 어떤 나를 깨우는 자극 같은 걸 얻고 싶다라고 느낄 때 굉장히 쉽게 무언가를 얻으러 갈 수 있는 어떤 문화 공간들이 되게 도처에 있다라는 게 실제로 서울에 10년 넘게 살면서 느낀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뭔가 특히나 창작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좀 외부의 시선에서 그리고 이미 너무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보면서 내가 조금은 닫혀있던 거를 깨우고 싶을 때 찾으면 좋을 아트북 스토어들을 소개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멋진 비주얼과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로 가득한 책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아트북 스토어 4곳을 소개를 했고 그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책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잘 또 전달하기 위해서 공간 디자인에는 또 어떤 식으로 신경을 썼고 그리고 저희는 또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어떤 음악을 틀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좀 담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장님들의 보석 같은 플레이리스트까지 같이 실는 방식으로 또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희 이제 이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으로 단편 소설도 실기도 했고요. 정사랑 작가님이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단편 소설도 기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는 유리 작가님의 인터뷰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코너 중에 그 소년 만화, 일본 소년 만화 혹은 뭐 성장 만화라고 하는 그 만화들에서 꼭 보면 뭔가 어떤 주인공이 각성하는 거, 도약하는 순간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모은 컨텐츠를 에그님이 직접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웨이크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좀 더 연상시킬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콘텐츠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사실 만화 강의이기도 한데요. 제가 갖고 있는 만화책들 중에서 진짜 제가 감동받았거나 이 순간 정말 위기에 처했다가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해내는 어떤 순간의 장면들 혹은 생각이 사고의 지평이 확 바뀌는 어떤 순간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욕심이라면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 독자분들도 이 만화책이 궁금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작품들을 찾았는데 처음 이제 기획할 때는 정말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이런 정말 소년 만화들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실으려고 하다가 그랬을 때는 그런 유명한 만화들을 독자분들도 보면서 이 장면 하고 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살짝 비껴가서 모든 만화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라는 순간들이 담기기 마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 만하지만 굉장히 명작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만화들의 어떤 장면들을 모았는데 마지막에 페이지 구성을 하면서 그 가장 딱 각성하는 순간의 장면들을 담고 싶어가지고 그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많은 출판사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던 와중에 그 일본 작가님들은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락이 잘 안 떨어지는 게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 답신이 안 와가지고 그분들이 연락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그 장면들을 딱 실지는 못했는데 막상 이제 책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장면을 제가 안 싣고 안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봤을 때 더 감동할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도 주제마다 그 만화책에서 이런 장면들 에디팅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다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막 처음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결국 본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평소에 그런 북스토어를 다니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나온 것들도 있었고 약간의 각자가 갖고 있는 조금의 덕심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끝나서 혹시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BGM 매거진에 관련해서 질문 자유롭게 주시면 답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그 BGM의 어떤 슬로건에 대해서 당신이 아끼는 일상과 음악을 수집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이제 각자 아끼는 일상과 음악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은 저도 집에 가서 또 들어보면 또 이 순간이 되게 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희 스탠딩에까지 신보가 나왔습니다. 샤인드롭이라는 곡인데 내일 아침에 늦잠 자고 출근하시나요? 출근할 때 네. 그럼 안 돼요. 이번 주 주말에 들으세요. 네, 주말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좀 편안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노래 하나만 기억하시게 되는 것만 해도 저희가 이 BGM을 만드는 충분한 의미가 됐던 것 같아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는데 날이 맑으면 기분이 무슨 일이 있었든지 일단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때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되게 쾌활하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내 정서가 자연스럽게 맞춰지면서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늦게 일어났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든지 간에 좀 음악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되게 즐겨 듣는 음악이 그 샘 헨쇼라는 영국의 R&B 뮤지션, 소울 뮤지션이 있는데 그분 음악이 약간 장르적으로도 사실 가스펠이나 이쪽에 기반하는 것 같긴 한데 다 굉장히 긍정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곡들은 약간
무슨 뮤지컬 영화 같은 데서 약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나오는 음악인 것처럼 듣고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아까 제가 그 열심히 노력하면서 찍었던 것처럼 일단 템포가 빨라집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무슨 음악 하나 들었다고 기분이 바뀌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힘이 커가지고 좀 햇빛 짱짱한 날에 주말 같은 때 한번 산책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전곡을 저는 거의 다 좋아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BGM 내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1호를 그러니까 BGM 매거진 1호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좋았던 부분이 내지 디자인도 좀 음악처럼 이렇게 흐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는데 뭔가 발행을 하실 때 이 내지 디자인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는지 뭐 3호에서는 좀 새롭게 시도했거나 유난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제 저희 편집장님께서 디자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편집장님이 더 정확히 대답을 주실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책의 흐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그 편집장님께서 디자인을 하시면서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펼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음악에 대한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와중에 내지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그 디자인의 영역은 그 감각은 좀 타고나는 거 아닐까요? 신경 쓴다기보다는 네, 신경 써도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취향의 문제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안 느끼실 수 있는데 또 이제 독자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처음에 서두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 평론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음악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녹아든 음악을 좀 조명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두 분께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음악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여러 가지 그 기준도 제 안에서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이라는 게 워낙 넓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한 가지 그 중에 하나, 뭐 이게 1번 순위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되게 오래 듣고 그러니까 어떤 한 시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듣는 음악들의 공통점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멜로디가 선명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장르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아마 달라지는 얘기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운드의 미세한 차이가 어떤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뭐 무슨 뭐 장르적으로 비트가 어떻고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는 편인데 그냥 들었을 때 어떤 나한테 명확하게 오는 그 단순한 멜로디가 있으면 저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계속 듣게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막 옛날 명곡이라고 하는 것들 들어봤을 때 제가 왜 좋아할까 그러면 그 예쁜 멜로디가 내 머릿속에 남아서인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음악 했을 때 좀 빠르게 떠오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멜로디가 선명한 음악?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실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금 좋은 음악에 대한 기준이 저는 사실 디테일하게 갖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건 뭐 저만의 기준이니까 저도 그걸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멜로디와 가사가 절묘한 궁합을 갖고 있는 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가사가 없는 음악들도 있으니까 가사가 있는 거는 그 가사와 음의 조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름다운 정취라는 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멜로디가 오래 기억이 남고 아름다운 멜로디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는 그 가수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는 어떤 발음에서의 어떤 우아함, 내가 뭐 좋아하는 어떤 울림 같은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랑 멜로디의 조합이 나와 잘 맞았을 때 그걸 우리는 좋은 음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지만 제 음악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한테 어떤 코멘트를 들은 것 중에 가장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 노래가 제 인생 노래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음악이 이 사람에게 되게 좋은 음악이구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어떤 의미 있는 음악을 갖게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어느 한 시점을 생각했을 때 나의 인생을 맞아 그때 그 노래 진짜 좋았었는데 하면서 어떤 노래가 딱 들렸을 때 그 순간을 모두 다시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음악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음악이 저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음악이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내가 자세히 들었던 음악인 것 같아요. 깊게 내가 마주했던 음악만이 저는 좋은 음악일 수 있고 그 누가 뭘 하든지 나한테 그 음악이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재밌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뮤지션이다 보니까 되게 어떨 때는 좀 더 멋있게 대답해야 될 때가 있기 마련이고 약간 위축되거든요.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게 뭐지? 막 이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음악 중에 하나가 주얼리의 슈퍼스타라는 곡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저는 그 주얼리의 슈퍼스타라는 곡을 썼던 그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분들이에요. 그분들 밑에서 막내로서 이제 생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생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새벽에 그 벼룩시장 그 신문을 꽂는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었어요. 작곡가 막내는 사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었는데 새벽에 그 4시부터 일어나서 막 그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벼룩시장을 2부, 3부씩 막 이제 꽂으면서 뛰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다마스에 올라타가지고 다음에 내릴 때 들고 내릴 벼룩시장을 막 챙겨요. 근데 라디오에서 그때 슈퍼스타라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뮤지션이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이 벼룩시장을 꽂고 있지만 나도 나중에 뭔가 내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그 희망을 갖게 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일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굉장히 막 즐겁게 그걸 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도 그 노래를 어디서 들으면은 그때 막 그 새벽 공기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게 되고 저한테도 그런 곡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노래가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책 보시면 또 오늘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듣고 또 읽으면 분명히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게 막 볼륨 자체는 두껍지만 이거를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없는 책이다 보니까 편하게 그냥 읽고 있다가도 한 번씩 좋은 음악 듣고 싶을 때 요즘 들을 노래 없나 할 때 이렇게 찾아봐도 너무 좋은 잡지 같아서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